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여수 MBC에서 전해드립니다.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종료되는 진상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유민호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건 진상조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입니다. 조사는 오는 10월 5일 종료되는데 당장 속도는 더딥니다. 현재까지 피해가 신고된 건 7,465건. 이 가운데 사실조사와 실무의 심의, 중앙위 결정을 마친 건 566건으로 전체 7.6%에 불과합니다. 법 개정 촉구 토론회에선 이 추세라면 10년이 걸려도 조사가 끝나지 않을 거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그런 내용들을 반드시 담아서 속도감 있게. 여기에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획단의 이념 편향 논란까지 겹쳐 희생자 유족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요, 여순 반란 사건 토벌사입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를 강조합니다. 유족과 지자체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제대로 된 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남농부권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실질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여러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한편 전라남도는 최근 여순 사건 중앙위원회를 찾아 신속한 희생자 유족 결정과 신고기간 연장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해 순천시와 순천대 지역 정치권이 정부 주관 공모를 통해 추진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순천시와 시의회, 순천대 또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대통령 비서실,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각각 입장문을 제출하고 지역의 30년 수건이자 염원인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이 정치 논리가 아닌 의료 논리를 바탕으로 절차와 원칙에 따라 법적 권한이 있는 정부 주관 공모를 통해 추진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의대와 의대병원 설치 문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정책이지만 전남도가 법적 권한이 없는 단일 의대 공모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대학교 총동창회가 전남도와 김영록 지사를 향해 법적 근거 없는 단일 의대 신설 공모를 중단,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순천대 총동창회는 어제 순천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 신설을 관련 법률에 따라 직접 실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각 정당에 100만 동부 지역민들에게 약속했던 순천대 의대 신설을 즉각 이행하고 의료복지의 균형 발전과 공공의료 확대를 실천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순천대학교 의대 유치를 위한 대학 발전 기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대는 지역 물류업체 로덱스 정대식 대표이사가 의대 설립은 전남 동부권의 기업과 지역민 의료복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발전기금 2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순천대 재직교수 동문회도 글로컬 대학 사업 운영과 의대 유치에 보탬이 되달라며 기금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요즘 물가 오름세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서민 대표 반찬인 김마저 금값이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산 수산물을 사면 상품권을 주거나 할인해주는 수산대전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광양 대표 상설시장인 중마시장입니다. 남해 앞바다에서 잡아올린 주꾸미부터 전복과 바지락, 생선까지 싱싱한 수산물로 넘쳐납니다. 이곳에서 국산 수산물이나 수산물 가공품을 사는 소비자는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장에 마련된 행사장에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2만 원까지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가 시작된 지난 3일부터 일주일 동안 2천만 원이 환급됐습니다. 주말에는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주말 인력은 저희가 6명 정도 되고요. 주말은 이런 식으로 줄 서서. 소비자들은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어 좋고 전복이랑 갑오징어랑 이렇게 샀는데 몇 번 받아갔어요. 상인들도 소비가 늘었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지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죠. 사가 가면서 언제 또 주냐고 이제 그래서 물어보는 분들도 많아요. 이번 행사는 마트와 온라인몰에서도 오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쿠폰을 받으면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전통적인 농업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 농업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를 기반으로 대규모 농수축산밸리 조성이 추진되면서 청년 귀농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청년 임대온실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37살 심세련 대표. 2021년부터 딸기와 토마토, 멜론, 레드향 등 4가지 작목의 재배기술 교육을 20개월에 걸쳐 수료했고 작년부터 3년 기한으로 이곳 1,300제곱미터의 임대온실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풍양면에 짓고 있는 3,000제곱미터 규모의 시설하우스에서 유러피언 샐러드 채소 재배에 나선다는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농협이 선정한 청년 농업인 대상을 받은 심 대표가 남편과 함께 고흥으로 귀농을 결심하게 된 데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경험을 쌓으면서 이제 노하우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경험이 매우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4곳뿐인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있고 저렴한 농지와 온화한 기후의 고흥은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수익면에서 도시의 직장 생활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은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값진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 살기라던가 이제 그 지역마다 이제 프로그램이랑 교육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단 조금 간접적으로나마 좀 미리 경험을 해보시고 이제 그런 결심이 이제 서게 되시면 고흥군은 현재 정부 주도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주변에 시설 원예와 축산, 수산 분야까지 군 자체 계획으로 스마트 농수축산밸리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고흥에 창동을 해서 고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산 분야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산 분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농수축산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고흥의 스마트팜 인프라가 청년들에게 농업을 새로운 미래로 제시하면서 청년 귀농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농공단지는 조성 이후 입주업체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 이렇다 보니 공무원들은 전임자만 탓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남 70개 농공단지에 없었던 관리 계획들이 세워진 건 지난 2022년 전후. 1999년 만들어진 농공단지 개발 시책 통합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농공단지를 지정한 뒤 관리 기본 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입주 대상 업종과 자격, 지원 시설의 설치와 운영 계획 등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농공단지들이 대부분 이 같은 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뒤늦게 수립했지만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법령 자체에 과태료를 매기거나 벌금을 매기거나 그런 거에 대한 규제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당연한데 해야 한다고 적혀 있으니까 의무 규정이긴 한데 그거에 대한 페널티는 지금 없는 상태라서 저희가 지키라고 만든 법령을 공무원이 어겼지만 처벌은 안 하는 이상한 잣대. 처벌 규정이 없어도 성실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지만 아전인수식 해석을 통해 전라남도는 계획을 세우라는 공문만 보냈을 뿐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관리를 이렇게 하라는 그런 거라 그렇게 해서 관리 기본 계획이 없으면 이제 감사나 이런 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지난 30년 사이 지자체와 전라남도 등에서 농공단지 담당자는 수없이 변경됐지만 아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라도 계획을 세웠으니 그만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책임 회피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상황. 과거의 잘못을 전라남도가 뒤늦게라도 자체 감사와 처벌을 통해 바로잡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수억 원의 공공근로 일자리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흥군청 직원에 대해 감사원이 해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발표한 감사 결과를 통해 고흥군청 공공근로 일자리 담당자인 직원이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61차례에 걸쳐 3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고흥군의 해당 직원의 해고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 부서에도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남해안 고속도로 보성요금소에서 출근길 숙취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지난 7일 적발된 해당 경찰관은 전날 저녁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고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곧바로 직위 해제했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아 그 정신을 기리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작품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뭇가지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동그란 모양을 이뤘고 길고 하얀 천조각 수십 개가 그 아래 매달려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나뭇가지 하나하나에 사람 머리가 붙어 있고 천조각에는 정의와 평등을 추구하는 동경대전의 글귀가 적혔습니다. 동학이라는 사상과 농민혁명이라는 실제가 만난 겁니다. 목이 잘린 채 불에 타고 있는 동학 농민군이 자신의 세상을 찍고 나오려 합니다. 앞에 놓인 세상은 인종차별과 전쟁, 마약 등으로 얼룩진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 중심의 어떤 철학과 인간 허무주의 철학의 대결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동학 사상의 핵심은 인간의 합리라는 사상이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찍고 나와서 새 세상을 지향한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를 주제로 열린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전입니다. 1894년 지배층의 수탈과 외세의 침략에 대항해 평등을 외친 농민들의 치열한 투쟁. 그 정신은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 등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평가됩니다. 5.18 민주화 광장에서는 5시 18분 되면은 그 멜로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리고 있는데 그러한 멜로디가 13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도 함께 정말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외쳤던 그런 함성들을 이번 전시에는 국내 작가 33명이 참여했습니다. 작품은 모두 70여 점으로 미디어 아트와 회화, 설치 미술 등 다양한 형식과 표현 방식이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전시관 한켠에서는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기록과 역사적인 자료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시는 오는 7월 21일까지 동국미술관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 어제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되는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마늘은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 매실도 대규모 저온 피해를 입는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정부가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